저는 신우 입장이고 새언니 이야기를 써보려고 하는데 여기다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속상한 마음에 술도 한 잔 걸쳤고 모바일로 쓰는 거라 좀 횡설수설하거나 오타가 있을 수 있어요. 넓은 아량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글이 길어요. 먼저 새언니가 오빠랑 결혼하기 전 이야기를 하자면 둘은 동갑내기고 고등학교 때 같은 학교 다니고 한 동네 살았다고 해요. 저는 오빠 낳아주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재혼한 둘째 부인 태생이라 오빠랑은 같이 살진 않았어요. 그래서 전 그 언니를 잘 몰라요. 오빠랑은 나이 차이도 나고 같이 안 살았지만 오빠가 나름 어린 동생이고 그래도 같은 피 섞인 내 동생이다 생각해 아껴주고 잘해주기도 했고 맞는 부분이 많아서 친하게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 오빠 동창들이랑 노는 자리에도 가끔 껴서 놀기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껴서 놀다 보니 그 언니를 보게 되었는데 좀 여장부 같은 스타일? 술도 엄청 잘 마시고 이성 친구들한테도 스스럼 없이 대하는 게 그게 안 좋게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오빠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일어났어요. 당시 오빠가 5살 차이 나는 참한 여자분과 상견례도 했고 결혼하면 작은 가게 하나 같이 운영하자면서 결혼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었죠. 근데 이 욕정에 불탄 멍청한 오빠놈이 동창회 나갔다가 그 언니랑 사고를 쳤던 거예요. 시기 채 2달도 안 남았었어요. 애기 초음파 사진 가져와서 보여주는데 기가 차서 오빠한테 쌍욕을 퍼부었죠. 당장 지우라고 하라고, 방순이 언니는 어쩔 거냐고, 오빠 그런 놈인 줄 몰랐다고, 언니 불쌍해서 어쩌냐고 펑펑 울었어요. 근데 오빠는 이미 생긴 애 어떻게 지우냐? 방순이랑 파혼하고 이미 해놓은 준비 얘랑 식 올리면 돼. 라고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방순이 언니랑은 파혼하고 그 동갑내기 동창 언니랑 기어코 식을 올리더라고요. 전 안 갔어요. 방순이 언니 만나서 잘못했다. 못난 오빠를 둬서 내가 미안하다. 무릎 꿇고 용서 빌었는데 이미 파혼하면서 사정 다 전해 듣고 크게 충격받았는지 제 얼굴 보는 것도 힘들다고 해서 연락하지 말자는 말만 들었어요. 한동안은 화나서 오빠 얼굴도 보기 싫다고 하고 찾아가지도 않고 연락도 다 무시했는데 이게 그래도 그간의 정이라는 게 있는지 계속 빌고 설명하고 하니까 꽤 오래 지나면서 무뎌지기도 하는 건지 풀리더라고요. 새언니도 안 좋게 봤던 사람도 아니었고 그래도 새 생명 책임진다고 결혼까지 한 거 잘 봐달라기에 알았다 했어요. 조카 태어났을 때 보러 갔었는데 너무 예쁘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좀 지나고 오빠가 위암이 재발을 했어요. 재발하면 더 크게 오는 경우가 많다고 입원해서 항암 치료까지 갔어요. 그러면서 새언니가 바빠지게 됐고 제가 조카를 봐주는 일이 많아졌어요. 근데 보니까 새언니는 간병인만 붙여주고 일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오빠 병문안은 단 한 번도 안 갔고 둘 다 일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 이해하려고 했는데 점점 저한테까지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오빠 결혼 전에도 봐오던 사이라 아가씨라고 안 하고 제 이름을 부르거든요. 땡땡아, 넌 진짜 애만 봐주러 왔니? 혼자 일하느라 빠듯하고 지치는데 집안 꾸라지 보면 더 기운이 빠져. 아무리 집안일 안 해왔다지만 그래도 다 큰 아가씨인데 보이는 게 없니? 이런 잡다한 짜증을 자주 내더라고요. 애 한창 뿔뿔거릴 시기에 갑자기 맞게 됐는데 제가 그럴 정신이 있을까요? 키워본 것도 아니고 제가 그냥 새언니 일할 시간이랑 제 근무 시간이랑 달라서 자는 시간 줄여가며 힘들겠다 싶어서 애 봐준 건데 애 키우는 집에 밀대 하나 없었어요. 청소하려면 그럼 청소기 돌린단 건데 제가 아무리 애 안 키워봤어도 들은 게 많아서 짬나는 시간은 애 잘 때뿐이다. 청소기 돌리면 애 깨서 청소 못한다 정도는 알아요. 그럼 잠도 못 자고 애 보면서 청소기 돌리고 손걸레질 하란 거예요? 저 돈 한 푼 받은 적도 없어요. 저는 경기도, 오빠네는 서울이라 차비도 만만치 않은데 차비 한번 달라 한 적 없고요.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내려놓기만 하면 오는 조카 때문에 종일 안고 있는 것만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진짜 애 키우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게 실감날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리고 새언니는 왜 간병인 쓰고 일하면서 오빠 문안 한 번 안 간 건지 서럽더라고요. 몇 번 듣다 터져서 그럼 베이비시터 쓰시라고 언니 진짜 그러는 거 아니라고 하고 나와버려가지고 오빠한테 가서 하소연했어요. 한 1년 그 집 안 가고 오빠만 가끔 보고 하다가 오빠 태어나고 그래도 한 식구인데 중간에서 너무 불편하다 화해해라 해가지고 외식하면서 적당히 풀고 지냈어요. 그 언니 뒤끝은 없어서 예전처럼 그냥 나쁘지 않게 지냈고 저도 조카 보고 싶어서 좀 꽁한 게 있었지만 종종 가서 놀아주곤 했어요. 하루는 조카랑 블록놀이 하고 있었는데 그땐 새언니가 자택근무 중이었거든요. 조카가 엄청 잘 쌓아서 이쁘고 기특해서 와 우리 조카 대단한데 엄마한테도 우리 조카가 이렇게 잘했다고 자랑하면 엄마도 칭찬해주겠다. 그치? 하니까 애가 엄청 해맑게 웃으면서 블록 쌓은 거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니까 칭찬받았다고 귀엽게 얘기하더라고요. 잘했다고 딸 머리 한번 쓰다듬고 칭찬해주는 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새언니 시선은 모니터에 고정돼서 몸이 건조하게 고모랑 놀아. 엄마 바빠. 이런 식으로 아이가 걸리적거린다는 식으로 반응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는 가끔 놀러 가는데 평소에는 오죽하겠어요. 제 조카 어린이집 다니면서 부모 호출이 잦다 싶더니 일명 관심병이라고 하죠. 애기들이 정이 모자라서 관심 받으려고 하는 행동하는 병. 명칭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HD 뭐라고 하던데 그 판정까지 받았어요. 평소 꼬라지가 눈에 훤히 보이는 결과죠.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빠는 가게 운영하느라 새벽같이 나가서 밤 늦게 들어오거든요. 어느 날 조카애가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끙끙 앓는 듯한. 몸을 베베 꼬면서 그러더라고요. 증상 중에 하나인가 싶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이따만큼 키 큰 아저씨랑 방에 들어갔는데 이런 소리가 났다고 하면서 또 끙끙 하는 거예요. 오빠가 이상하게 생각해서 추궁하고 알아보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애까지 있는 집에 불륜남 끌어들여서 그 집까지 한 거예요. 오빠도 더 이상 못 참겠었는지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중간에 둘째가 생겼는데 오빠가 자기애인지 확신이 안 선대요. 첫째까지 의심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그것 보라고 방순이 언니 버리고 선택한 꼬라지가 겨우 이거냐고 잔소리했는데 하나도 안 들리는 것 같았어요. 양육권은 포기한다 하고 이때도 포기한다고 하면서 했던 말이 인생의 걸림돌들 니나 가져라 이딴 거였어요. 잘 해결되나 싶었는데 이제는 재산분할로 골머리 썩게 하네요. 오빠가 암이 생길 정도로 악착같이 일하고 벌어서 집가게 다 오빠 명의로 있고 차도 막 고급 외제차는 아니지만 세단한 데 가지고 있어요. 모아놓은 돈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저한텐 얘기를 안 해서 몰랐거든요. 근데 다 결혼 전에 만들어둔 거잖아요. 근데 그 언니는 술 마시고 노는 거 좋아해서 모아둔 돈도 없고 애를 혼수라고 가져온 사람이에요. 지금까지도 오빠가 사둔 집에서 그냥 살았어요. 당연히 가정가구 같은 것도 해온 거 없고요. 아버지는 해외에서 연 끊고 산지 오래돼서 시댁에 해드릴 거 같은 거 없었고 저나 제 언니도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아, 결혼 전에 귀걸이 하나 사준 거? 그리고 오빠가 연애를 막 해본 적이 없어서 여자 모른다고 자주 물어봐서 알고 있던 건데 심심하면 본인 분수에 맞지도 않는 명품을 자주 졸라댔더라고요. 사진 보여주면서 갖고 싶다고 했다는데 오빠는 진짜 그게 뭔지 몰라서 이거 어디서 파냐고 여자들한테 물어보면 안다던데 하면서 물어본 적이 꽤 돼요. 본인 월급으로는 못 사니까 오빠한테 졸라댔겠죠. 언니 없을 때 장롱 슬쩍 봤는데 명품 가방이 10개 정도는 있던 것 같아요. 통장도 따로 쓰던데 오빠가 회계일을 오래 했어서 처음에 통장 관리 오빠가 한다고 했더니 이런 건 여자가 하는 거라며 우겨서 오빠가 5천 정도 있는 통장 맡겼는데 반년도 안 돼서 날린 여자가 그 여자예요. 그 후로 통장 따로 쓴다고 들었어요. 그 여자가 위자료를 물어주면 물어줬지 어디서 재산분할 운운하는지 기가 차요. 아, 그리고 둘째도 첫째랑 증상 똑같아서 아직도 병원 다녀요. 전 보고 들은 거 적는 거라 더 있을 것 같은데 오빠는 이미 끝났는데 말해 뭐하냐고 입을 안 열어요. 요새 계속 술만 달고 사는데 애들도 걱정되고 오빠도 걱정되네요. 큰애는 엄마 정이 없어서 그런지 이제 엄마랑 같이 안 살 거라 그래도 무덤덤하네요. 낮에 오빠한테 갔다 왔는데 속상해서 저도 늦은 시간까지 술 퍼마시고 있어요.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참 진짜 사랑과 전쟁 소설 속에서나 볼 법한 일이 내 가족 일이 되어 있고 한숨만 나네요.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 아직 결혼 전인데 벌써부터 무섭네요. 추가 글입니다. 조회수가 여기 원래 이렇게 많나요? 술 먹다 글 쓰는 바람에 피곤하고 치기 올라서 글을 급하게 끊었는데 추가글 안 쓰려다가 써요. 오빠 병구 맞아요. 저도 병구라고 생각해요. 인과응보 맞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오빠가 사고 쳤다고 했을 때 빡쳐서 욕하고 때리고 난리친 다음에 들었는데요. 관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더군요. 오빠가 말술인데 그날 이상하게 취해서 필름이 끊겼다가 깨보니까 다 벗고 모텔방에 그 여자랑 누워있더라 였습니다. 의심이 갈만하죠? 첫째랑 둘째 나이차가 5살 차이예요. 본문에 쓴 키 큰 아저씨 데려왔다는 시기가 첫째 4살 무렵이고요. 둘째도 당연히 의심스럽죠. 그리고 꼬치꼬치 캐물어서 들었는데 결혼 생활 하는 동안 부부관계 거의 안 했답니다. 무슨 원샷 원킬이에요? 근데 오빠는 친자 확인 안 하겠답니다. 어차피 그 여자는 애 데려갈 생각도 없는데 괜히 그런 거 했다가 본인 마음 흔들리면 어쩌냐고 애들 보기 싫어지면 어쩌냐고 합니다. 오빠도 지 자식 아니다 쪽에 많이 기운 것 같아요. 애들도 거의 전화 오빠가 돌봤지 그 여자는 애 뱃속에 품고 있던 거 말곤 하나도 도와준 거 없어요. 급 생각났는데 둘째 이유식 할 때 그 여자한테 이유식 좀 해달라니까 냉장고에 해놓은 거 없냐고 만들 줄 모른다고 했었네요. 큰애는 그래도 오빠랑 제가 눈이 아버지 닮았나 똑같이 생겼는데 큰애 손잡고 나가면 제 딸인 줄 압니다. 그거 하나는 위안이 되네요.
지가 이리 만든 거 지가 알아서 하게 평생 후회하게 냅두렵니다. 댓글입니다. 소송 가면 되겠네요. 근데 그 여잔 하나만 안 해. 지가 받은 명품들도 분할 대상인 건 알라나 모르겠네. 거기다 불륜까지. 그냥 쫓아내세요. 그리고 상간남한테 위자료 청구 소송한다 하세요. 그럼 아닥하고 나갈 겁니다. 애도 유전자 검사 하시고요. 결혼 2달 앞두고 바람 피워서 다른 여자 임신시켰는데 원래 잡아놨던 식장 그대로 여자만 바꿔서 결혼했다는 거 진짜 소름 돋네요. 글쓰리님은 뭐 그래도 본인 오빠고 그 오빠가 아프고 고생하니까 안타까운 모양인데 그 원래 결혼하려고 했던 여친분 입장에서 보면 님 오빠 하나도 안 불쌍할 것 같고 오히려 이제야 속이 좀 시원하다고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후기입니다. 예전에 암치료로 오빠 입원한 사이에 애까지 있는 집에 상간남 데려와서 바람핀 새언니 이야기를 썼던 신우예요. 이혼하면서 그 여자는 애들이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오빠에게 버리듯 양육권 넘겼고 오빠는 양육 비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빨리 끝내고 싶으니 합의 이혼하자고 해서 이혼하게 됐어요. 그러고 가끔 애들만 보여주면서 잘 마무리됐는가 싶더니 이 여자가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듣고 온 건지 최근에 갑자기 양육권을 본인이 가져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전에 쓴 글에도 썼고 여기도 적었지만 인생의 걸림돌이라더니 갑자기 애들을 달라는 게 이상하잖아요. 말로는 떨어져서 지내보니 애들이 소중했구나 깨달았다고 심파극을 찍더라는데 과연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구나 싶었는데 참나 알고 보니 양육비 때문인 것 같아요. 합의 이혼하면서 이미 준 명품 가방 같은 것도 죄다 가지고 가놓고 그거 보고 있으니 오빠 돈 생각이 났나봐요. 양육비도 많이 뜯어낼 수 있을 거라고 갑자기 생각이 들었나봐요. 이혼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이혼 후에도 양육권 다시 주장하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오빠 진짜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어차피 애들 본인이 키우는 거 친자식인지 의심이 들어도 검사 안 하고 본인이 품고 살겠다고 맘먹고 잘 키우고 있었는데 이번 일로 생각이 달라졌나봐요. 바로 준비해서 친자검사 진행했어요. 큰애는 오빠 닮아서 의심하진 않았었는데 큰애 작은애 죄다 검사했네요.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더라고요. 큰애는 오빠 자식 맞아요. 근데 작은애 역시나 오빠 애가 아니었어요. 작은애 내 새끼 아니니까 데려가라고 난리 피우고 살면서 오빠가 이만큼 빡친 거 처음 보는 것 같네요. 화 안 내던 사람이 한 번 돌면 어찌 되는지 잘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소송 준비 착실히 하고 있네요. 이혼 후에도 이게 되는 건가요? 준비하는 거 보고 있는데 처음 알았어요. 변호사 지인이랑 어떻게 해야 더 큰 엿을 먹일 수 있는지 통화하면서 썩소 짓는데 너무 무서워요. 진작 이랬어야 했다고 생각되긴 하는데 작은애 불쌍해서 어떡하죠? 애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저도 나름 애들 보면서 정이 들었는지 작은애 좋아하진 않았는데 안쓰럽긴 하네요. 그 여자가 애를 잘 돌볼지도 의문스럽고 속은 시원한데 일 보고 뒤 안 닦은 느낌이 계속 들어요. 그렇다고 친자도 아닌데 계속 끼고 살 수는 없는 건 맞고 어찌해야 될까요 참. 댓글입니다. 이미 오빠분께서 착실히 준비하신다니 아실 수 있는데 전세 언니가 양육비 요구하면 이전에 안 줬던 거 청구할 수 있고 작은애는 친자 아니라 손해배상 심지어 명예훼손까지도 가능할 거예요. 큰애는 몰라도 작은애 관련 돈은 꼭 받고 그거 근거로 더한 거 예를 들면 큰애 친권 박탈 및 접근 금지까지 가능해요. 자잘한 상황들이 의외로 도움될 겁니다. 그리고 간통죄 없어졌다 해도 민사로는 돈을 크게 물릴 수 있어요. 애들 앞에서 상간남 보여줬다면 애들 증언까지 추가시키세요. 애들은 죄였고 특히 작은애 불쌍한 거 인정합니다. 저희 집 경우에는 키운 정 때문에 오빠가 그냥 다 데리고 살더라고요. 대신 애들 엄마한테 니네 학대하는 거 싫으면 돈 보내라고 협박은 오지게 증거는 안 남게 나중에 애들 부양 의무 못 지우게 하려고 더러워도 현장 거래해요. 주기적으로 주는 돈도 양육비가 된대서 일부러 잊을만 하면 뜯습니다. 애들 엄마는 요새 독 바짝 올라서 학대하라면 하라길래 새남편한테 네 과거 떠벌린다는 식으로 협박하니까 입 닫더래요. 양육비 뜯어내고 싶어서 양육권 타령하더니 그 상간남하고 그 여자 오히려 그 돈 토해내게 생겼네. 상간남한테도 위자료 청구해야 한다는 것도 알려주세요. 바람남도 뿌린 대로 바람녀도 심은 대로 거두겠네요. 그나저나 둘째 아이는 너무 불쌍해요. 어린 게 무슨 죄가 있다고. 자식을 돈으로 보는 사람 밑에서 클 거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착잡합니다. 성격이 안 맞아 합의혼했더니 이혼 판결 나고 시청 가서 신고까지 끝내고 오니 카톡 프로필 사진에 연애 100일 기념 케이크 든 상간남 사진을 떡하니 올려놔서 소송 걸려고 변호사 상담 가서 알게 된 내용입니다. 이혼했어도 배우자의 부정을 알게 된 시점, 친자 확인 결과를 알게 된 뒤 2년까지 소송 가능합니다. 요즘 댓글들이 시원찮으신데 한마디에 댓글 많이 자
알아주세요. 이제 내 목소리가 질릴 때도 됐지? 다 같이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음이 안 맞잖아. 따라라라라라라라라 구독하기 눌러주세요.